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수학 교육론 같이 공부해 봐야 되겠죠?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수학 교육론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할 그런 내용인 이 책. 네, 아시죠? 수학교육학 신론. 수학교육학 신론은 수학교육의 바이블이라고 할 정도로 누구나 다 공부를 하게 되죠. 여기에 계신 이 저자분들이 지금 수학교육에서 여러 다방면으로 다양한 연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고요. 저희 스승님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배님들, 논문 지도 교수님들이시기도 합니다. 수학교육학 신론 공부하겠다라는 목적을 갖고 저와 같이 이 강의를 공부하게 되니까요. 우리 책을 좀 더 이렇게 잘 읽는 그런 수업으로 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수학교육학을 얼마나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제가 조금씩 질문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같이 고민도 좀 해보고요. 수학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해보고요. 재밌겠죠? 네. 우선 책이 다 준비가 되셨죠? 그럼요. 책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엇으로 소통을 하겠습니까? 우선 책은 지금 보니까 문음사에서 나왔네요. 우리 공부를 하기 전에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꾸려져 있고 또 앞으로 저와 어떠한 공부를 해야 하면 좋은지 스케줄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질게요. 앞에 머리글이 있어요. 사실대로 말해서 이 머리글을 읽는다는 거는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할 거야. 또는 이 저자분들이 나에게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안내해 주는 거야 하고 마음을 좀 다잡고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에요. 이 머리글을 보니까요. 20세기 이후 수학교육에 관한 연구가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으면서 심도 있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수학교육은 사실 수학을 가르치는 학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수학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그냥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전문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이런 고민을 통해서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교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러한 수학 교육의 연구는 사실 19세기 지나서 20세기 초부터 시작이 돼서 대략 한 100년이 좀 넘었어요. 그 전에는 따로 수학을 어떻게 무엇을 이란 게 없었다라는 걸 이제 공부하시다 알게 되거든요. 이 저자분들도 그러한 스타트로 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는 어떻다? 다방면에 걸쳐 심도 있는 연구가 축적되었다. 저 또한 수학 교육을 아주 사랑하는 1인으로서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교육 심리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중에 오스벨이라는 학자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석사 때는 NCTM에서 설명하는 표현,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석사를 받았는데 그 많은 연구들이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 되었다? 대단하죠. 바로 이 책은 그러한 수학 교육과 관련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집필자들이 시작을 해서 쭉 왔고요. 보니까 이 책에서 다룬 주요 내용은 하면서 쭉 정리가 돼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오리엔테이션의 주 내용이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교육을 공부한다라는 건 크게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는 이 책에서 다룬 주요 주제는 이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저 또한 수학 교육 강의만 16년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첫날 이러한 스케줄을 먼저 알려드려요.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필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 수업은 수학 교육학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는 곳이죠. 그럴 때 결국은 뭐가 되고 싶은 게 우리의 목표다? 수학 교사죠. 그러면 수학 교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라는 게 이 학습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를 항상 먼저 선택합니다. 수학 교사가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또한 수학 교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너무 쉽죠? 뭐? 수학 교사는 수학 교과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빙고. 따라서 수학을 가르치는데 우리는 교과서를 가르치죠? 중요한 건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수학 교과서 누구나 다 가르치잖아요. 따라서 수학 교과서를 가르친다라는 아주 작은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교사로서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분야가 필요하죠. 이거를 우리는 교직 수학 또는 학교에서는 교재연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교재연구론. 또한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하고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떻게라는 거는 참 많아요. 수학을 어떻게 가르쳐? 아, 그냥 가르치지.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그냥 가르치면 교과서 있는 내용 그냥 가르친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린 개념 정의라고 하는데 개념 정의만 가르치면 학생들이 도구적으로 이해하게 되잖아. 그리고 교사가 형식적 고착에 문제가 생기잖아. 등등등에 막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가르치지? 네. 더 깊은 내용은 이해하겠지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지식을 쌓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과정에 맞춰서 가르쳐요. 당연히 교과서도 교육과정에 맞춰서 작성이 돼 있죠. 교육과정이란 현 교과서가 만들어질 때 국가에서 공시하는 어떤 지표예요. 지금은 2009 교육과정에 입각한 수학과 교육과정에 맞춰서 교과서가 집필이 됐고요. 2015 작년에 또 다시 교육과정이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는 최근 수학교육에서 가장 꾸준히 강조가 되는 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 입각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에 입각해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학이나 교구에 입각해서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여러 가지 지도법이라고 그래서 시각화라든지 추론이라든지 또는 형식부력의 원리라든지 역사발전 원리라든지 분석종합법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또 입각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수학교사가 되시면 사범대를 가시거나 또는 교육대학원에서 공부를 더 하시잖아요. 그럴 때 교재연구론이 한 학기용 주제가 되고요.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이 또 한 학기용 주제가 되고요. 문제 해결이 한 학기용 주제가 되고요. 수학교육 심리학에 대해서 주제, 공학에 대해서 주제, 이렇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신론 또한 이러한 영역에 맞추어서 교재가 꾸려져 있는 거죠. 더불어서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만 스키마를 좀 구성해 드렸는데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전에 그냥 교사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를 기초수교라고 부르거든요. 즉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는 아니지만 교사이기 때문에 수학이란 무엇이지? 부터 시작해서 수리 철학 또는 수학 교육의 역사까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들아 너희들이 배우는 건 말이야 20세기 초에 클라인이 말이야 이렇게는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교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또한 선생님이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지식하고 좀 안 될 만한 예가 있나요? 예를 갑자기 가져와서 막 수업을 하는데 그 안에는 수리철학의 준경험주의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특정하게 어디에 뭐가 있다가 아니라 그냥 교사가 알고 있으면 수학을 지도할 때 훨씬 더 현명하고 또 사고력도 깊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수교라고 해요. 그러면 수학 교사니까 이런 수학의 기초적인 소양을 갖추고 또 교과서를 가르치기 위한 어떤 지도법인 영역적 교직 수학을 알고 여러 가지 교육과정부터 지도법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한 다음에 끝? 아니죠.
수학을 가르치던 뭐라던 가르치고 나면 항상 뭘 한다?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여기 서 있는 선생님이 수학 교사가 되려면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면 우리 신론에도 이와 같은 영역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 책에서 다룬 주요 주제는 수학 교육학의 학문적 성격, 필요성 및 목적, 발달,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 외국의 수학 교육 과정, 수리 철학, 심리학, 문제 해결, 수학학 교수, 공학적 도구, 평가 도구 개발, 뭔가 중첩되는 게 꽤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 교육의 필요성 및 목적이라는 건 이제 수학이란 무엇이니? 필요성, 수학을 왜 가르치니? 목적, 여기에 같이 정리가 될 거고요. 또 수학 교육과 수리 철학 있죠? 여기 수리 철학이라는 걸 또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학 교육 과정 또는 수학 교육의 발달, 수학 교육의 역사 이거 공부하게 되겠죠? 또한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 당연히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학습을 통해서 아시게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외국의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외국의 동향도 같이 또 우리가 매칭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론 여기 있네요. 심리학자 여기 있네요. 공학 여기 있네요. 그리고 평가 여기 있네요. 여러 가지 지도법 사실은 명칭을 제가 붙인 거지 원래 존재하는 어떤 영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학습 안에 분석 종합법도 있고요. 추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작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뭐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던 와 선생님의 수업하고 이 책에 있는 카테고리가 좀 되게 비슷하네요. 그럼요. 수학 교육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다양한 학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지식의 그 범위와 깊이는 좀 비슷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여기 what이라는 교직 수학은 없어요? 네. 신론은 교직 수학, 즉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지도법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아요. 따라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수는 어떻게 가르쳐? 미적분은 말이야 왜 극한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 이런 것까지 들어있지는 않아요. 전반적인 수학 교육에 대한 지식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